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죠? 그런데 얼굴이 어제보다 더 퉁퉁 부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고 일어났는데 왜 더 피곤한지, 왜 몸이 이렇게 무거운지 의아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식사량을 줄이셨을 겁니다. 밥도 밥만 드시고 야식도 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뱃살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지 허리가 더 꽉 끼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실 겁니다. 혈당 검사 받으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관리 잘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단 것도 끊고 과일도 줄였는데 다음 검사 때 보면 또 올라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가람입니다. 30년간 노화와 세포 유동성을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세포가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세포가 굳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어야 해요. 세포막이 말랑말랑해야 영양분이 들어가고 노폐물이 나옵니다. 에너지도 만들어지고 호르몬도 전달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새 운동화가 시간 지나면 뻣뻣해지는 것처럼요. 기름기 빠진 문짝처럼 삐걱거리는 거죠. 그러면 문이 제대로 안 열립니다. 영양분이 안 들어가고 쓰레기가 안 나갑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우선 혈당이 올라갑니다. 밥 먹으면 포도당이 생기잖아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세포문이 안 열리니까 포도당이 혈액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게 바로 고혈당이에요. 그럼 이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배에 쌓이고 엉덩이에 쌓이고 내장에 쌓입니다. 운동에도 안 빠지는 뱃살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세포가 굳어서 생긴 거예요. 또 노폐물이 안 빠지니까 붓습니다. 세포 안에 쌓인 찌꺼기들이 물을 붙잡아요.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겁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고 반지가 안 빠지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만성 피로도 여기서 옵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항상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리고 저녁엔 쓰러질 것 같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5분이면 됩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소금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금 먹으면 혈압 오르는 거 아니냐고요? 붓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과하게 먹으면 그렇지만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으로 드시면 오히려 세포가 살아납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에 기름칠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세포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당도 들어가고 지방도 태워지고 노폐물도 나갑니다. 몸 전체가 순환하기 시작하는 거죠. 단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양과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그것도 미지근한 물에 타서 공복에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이 방법을 연구하고 수백 명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붓기가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 만에 뱃살이 확 줄어든 분들도 계십니다. 혈당이 20 이상 떨어진 분들도 여러 봤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심하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약과의 간격을 지켜야 하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금물 한 잔이 만들어내는 5가지 놀라운 변화를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뱃살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혈당이 왜 안정되는지, 붓기는 어떻게 빠지는지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확한 실천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몇 시에 마셔야 하는지, 어떤 물을 써야 하는지,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마신 후엔 뭘 해야 하는지 전부 다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산뜻하고 몸이 가벼운 그런 날들이 올 수 있어요. 허리띠 구멍 하나가 줄어드는 기쁨도 느끼실 수 있고요. 혈당 수치 보고 안심하는 날도 올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침 붓기나 뱃살, 혈당 문제로 속상하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 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얼굴이 퉁퉁 붓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쳐서 쉬어야 한다는 거죠. 밥도 줄이고 채소만 먹는데 뱃살은 오히려 늘어만 간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물 한 모금도 안 드셨어요. 그런데도 아침마다 얼굴은 부어있고 집안일 조금만 하면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특히 뱃살이 계속 늘어나니까 스스로 의지가 약하다고 자책하셨어요. 이렇게 참고 있는데도 왜 안 빠지냐고 속상해 하셨죠. 사실 어머니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소금을 먹으라니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하지만 정확한 양과 방법을 알려드렸고 어머니는 한번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울 보실 때마다 얼굴선이 또렷해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2주일째부터는 허리띠가 헐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계 숫자도 조금씩 내려갔고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까지 가는 게 이제 힘들지 않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자 어머니 표정 자체가 밝아졌습니다. 시장도 혼자 다녀오시고 계단도 숨 안 차고 오르시고요. 가장 좋아하신 건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정확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뱃살과 혈당, 붓기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이 만들어내는 5가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뱃살이 줄어드는 변화가 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세포가 굳으면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세포막이 굳어 있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포도당은 혈액에 둥둥 떠다녀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배와 엉덩이에 쌓입니다. 특히 뱃속 내장 주변에 깊숙이 쌓이는 내장 지방이 문제예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네랄 불균형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복부 지방 축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당이 세포로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김영자님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식사량도 줄이셨는데 뱃살만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허리둘레가 4cm나 줄었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지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을 한 꼬집 넣습니다. 한 꼬집이라는 건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예요. 대략 0.5g에서 1g 정도입니다. 이걸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마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이 잘 빠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세포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혈당이 안정되는 변화입니다. 세포막 유동성이 회복되면 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액 속 당 농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요. 이게 반복되면 당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한당뇨학회 발표에 따르면 미네랄 균형은 혈당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72세 박정수님은 공복 혈당이 늘 높으셨습니다. 아침에 재면 120에서 130 사이였어요. 약은 드시지 않으셨지만 늘 불안하셨죠. 그런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공복 혈당이 20 이상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100 초반대로 안정됐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복에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20분간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미네랄이 흡수되면서 세포가 깨어나는 시간이거든요. 물 한 컵 천천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창밖 보기 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과 소금물 사이에 최소 30분 간격을 두셔야 해요. 약 효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약을 드신다면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 전 단계라는 말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세포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붓기가 개선되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소금 먹으면 붓는다고 생각하시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과하게 먹으면 붓지만 적절하게 먹으면 오히려 붓기가 빠집니다. 소금물 속 나트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으로 수분을 조절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오히려 몸이 수분을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붓는 거예요. 일본 노화 연구소는 미네랄 섭취가 노인 부종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소량 섭취가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64세 이은주님은 아침마다 눈꺼풀이 무겁게 부어서 화장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거울 보면 남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들이고 나서 눈꺼풀 붓기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산뜻하대요. 소금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입안에 머금고 삼키세요. 혀 및 점막으로도 흡수가 되거든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하루 소금 섭취 총량을 과하지 않게 유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소금물 드셨으면 식사할 때는 싱겁게 드세요. 전체 소금 섭취량이 하루 5g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거나 반지가 안 빠지는 경험 있으시죠? 그렇다면 수분 균형이 깨진 겁니다.
네 번째는 만성 염증이 완화되는 변화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 난데 빨갛게 붓는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몸속에도 눈에 안 보이는 염증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만성 염증입니다. 세포가 말랑해지면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쌓이지 않고 빠져나가요. 마치 방청소를 제대로 하면 먼지가 안 쌓이는 것처럼요. 미국 영양의학회 보고서는 아연과 마그네슘 섭취가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일염 속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이런 미네랄들이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이 좋습니다. 76세 정기남님은 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코가 막히고 아침마다 재채기가 멈추질 않으셨어요. 잦은 감기 때문에 외출도 꺼리셨고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들이고 나서 비염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감기도 거의 안 걸리신데요. 소금물을 마신 후에 가벼운 걷기 운동을 더하시면 염증 완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노폐물 배출이 더 빨라지거든요. 집 앞을 10분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염증성 질환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병행하세요. 특히 관절염약이나 소염제를 드신다면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유 없는 통증이나 피로로 고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다친 데도 없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항상 피곤하시다면 만성 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변비가 개선되는 변화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십니다. 약국에서 변비약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런데 약에 의존하면 나중엔 약 없이는 배변이 안 됩니다. 소금물은 장운동을 자극하고 수분을 끌어들여서 배변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이 깨어나면서 연동 운동이 시작돼요. 자연스럽게 배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전해질 균형은 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소금물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전해질 역할을 해서 장 근육을 자극하는 거예요. 74세 조선희님은 변비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흘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고 나와도 시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들인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배변하셨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기상 직후 바로 소금물을 마신 뒤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 해도 장이 자극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가시면 더 수월하게 배변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설사가 지속되면 소금 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신 거예요. 며칠 중단했다가 다시 시도해 보세요. 처음엔 한 꼬집보다 적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변비로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으셨나요? 배가 더부룩하고 아침에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장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일어납니다. 뱃살이 줄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붓기가 빠지고 붓기가 빠지면 염증이 줄고 염증이 줄면 장도 편해집니다. 몸 전체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고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이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소금물 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지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 습관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공복에만 마시는 겁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과 미네랄을 소변으로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포가 메말라 있어요.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빠진 미네랄을 채우면서 세포를 깨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짠 음식을 하나 더 먹은 효과밖에 안 납니다. 이미 음식으로 나트륨이 들어온 상태에서 소금물까지 마시면 오히려 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물은 200ml 정도 컵으로 한 컵 분량의 소금을 한 꼬집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처음엔 적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첫 습관이 무엇인가요? 커피 드시나요? 물 드시나요? 이제부터는 소금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해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물은 위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뜨거우면 소금이 빨리 녹긴 하지만 흡수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점막이 자극받으면 보호 반응으로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상온 물을 전기 포트에 살짝 데우거나 따뜻한 물을 조금 식혀서 사용하세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면 됩니다. 대략 40도에서 50도 사이가 적당해요. 평소 물은 어떤 온도로 드시나요? 찬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침만큼은 미지근하게 드셔보세요.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20분 동안 공복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미네랄이 소장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세포까지 전달되는데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만약 소금물 마시고 바로 밥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오면서 소금물이 희석됩니다. 그러면 흡수율이 뚝 떨어져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이 20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셔도 좋고요. 침대를 정리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핸드폰 보는 것보다는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게 더 좋아요. 아침 공복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 20분을 나만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들어오면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고 해서 물을 더 원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수분 섭취를 늘리셔야 합니다. 목표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컵으로 8잔 정도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간식 시간에 한 잔씩 이렇게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노폐물도 잘 빠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소금물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수분 섭취가 뒷받침돼야 해요. 물 마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보리차나 옥수수수염차를 드셔도 됩니다. 평소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세포막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 만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주일 정도만 해도 붓기나 배변 같은 건 바로 좋아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뱃살이나 혈당, 만성 염증 같은 건 세포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 여유 있게 6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효과가 적다고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엔 변화가 미미할 수 있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알람을 맞춰 놓거나 침대 옆에 메모를 붙여 놓으세요.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지켜오셨나요? 작심삼일로 끝난 적 많으시죠? 이번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습관이 됩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로 20분 기다리고 수분 늘리고 3개월 이상 꾸준히.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소금물 한 잔이 만들어내는 5가지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완화되고 변비가 개선되는 변화였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소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요? 혈압만 올린다고요? 그런데 그건 과하게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으로 소량을 섭취하면 오히려 세포가 말랑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굳어서 영양분이 안 들어가고 노폐물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뱃살은 늘고 혈당은 오르고 온몸이 붓고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 안 했을 때 위험입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습관화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고 혈당은 안정 범위로 들어오고 아침 붓기는 사라지고 피부도 맑아집니다. 장 건강까지 회복되면서 매일 아침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약도 아니고 특별한 시술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세포를 깨우고 몸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천천히 마셔보세요. 한 꼬집이라는 건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은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물은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십니다. 급하게 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마신 후 20분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창밖을 보시면서 몸이 깨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단 하루로 끝내지 마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석 달 계속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 마시는 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참으세요.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괜찮다는 확인을 받으신 후에 천천히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가장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제염과 천일염의 차이가 뭔지, 히말라야 소금은 정말 좋은 건지, 죽염은 어떤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종류에 따라 미네랄 함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꼭 보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소금과 일반 소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혹시 직접 경험하신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침 소금물 이미 해보셨거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분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